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사회문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20번 늘 나오던 사회이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8년 수능 20번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20번은 늘 사회이동 및 사회구조와 관련된 고난도 문제죠. 근데 그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팁들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 굉장히 오랜만의 영상인 만큼 그 기본 팁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번 문제가 딱 보면 우리 수험생들은 심장이 막 뛰어요. 너무 당황한단 말이죠.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20번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읽기도 전에 무조건 자, 여기 보면 우리 늘 나오는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여기 부모, 자녀 쓰고 상중하 있는 이 9칸이 있단 말이에요. 이 9칸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새는 이 표 자체가 애초에 주어지지가 않고 주어져 있는 단서들을 이용해서 수험생들이 알아서 이 모든 표의 숫자들을 채우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단서들이 나오는데 그 단서로 이제 몇 가지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20번의 단서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만으로 우리가 숫자, 수를 알 수는 없어요. 몇 명 수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부모랑 자녀 모두 100명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100명 중에 그 다음에 20%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어차피 100명 중에 20%면 20명이겠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기도 하지만 그 비율이 명이랑도 일치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거죠. 이 9개의 표 중에서 이 대각선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랑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었죠. 그래서 대각선 숫자의 합은 대물림의 비율,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거는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면 바로 이해가 될 건데요. 자, 부모가 있고 자녀가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부모랑 가까운 쪽의 삼각형은 상승 이동을 나타내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랑 가까운 여기 쪽 삼각형은 하강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회문화 20번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부모 계층 대비 자녀 계층 또는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멘붕을 많이 느끼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뭐 부모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이라고 나오면 이 대비 여기 보면 대비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 나오는 단어 있죠. 이 앞에 나오는 단어를 분모에 놔둬요. 그 다음에 이 대비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 뒤에 나온 단어를 분자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가 분모로서 어떤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 대비 뒤에 있는 이 단어가 분자로서 이 전체 중에 전체 중에 그 일부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잠깐만, 자. 항상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표 바로 밑부분쯤에 별표를 치고 이 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가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이 20번 문제를 풀 때는 이 별표가 어디 있나를 살펴보시고 이 별표의 문장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각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음 계층은 상층, 주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 C는 각각 상, 중, 하 중 하나이다.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상중하도 주어지지 않고 이 상중하도 직접 도출을 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보자? 이 별표부터 보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별표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모든 부모의 자녀, 이거 색깔이 말고, 자,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이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부모랑 자녀의 숫자가 같다. 근데 우리 이거를 100명씩 있다고 보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라고 나와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상중하를 모르고 있었을 때 상중하 중에서 어느 계층의 인구가 비율이 제일 많이 몰려있을까요? 그렇죠? 중층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 중에 우리가 어디가 많은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자,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래요. 자,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에서 A는 B와 C를 합한 것의 1.5배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았지만 A가 아마 B와 C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A는 상중하 중에서 방금 우리가 옆에서 본 것처럼 A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자, A가 중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뭘 봤냐면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라고 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C는 A보다 낮은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A가 중이라는 걸 알았는데 C는 중보다 낮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C는 하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B가 상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칸을 아까 미리 그려놓으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칸을 그릴 때 여기가 상, 중, 하일 거고 상, 중, 하일 거지만 결국에는 이 상중하를 다시 이 그려냈던 걸로 표현을 해보면 상이 B니까 B, 그 다음에 중이 A, 하가 C였죠? 그럼 이렇게 다시 B, A,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단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 9개 칸들, 결국 9개보다 사실 더 많지만 요 가운데를 다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에서 A는 B와 C를 합한 1.5배이다 라고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017학년부터 지금 비슷한 유형들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어떤 게 지금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냐면 자, 어떤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냐면 요거예요, 바로.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결국에는 이게 다 상중하를 더한 건 비율이니까 어차피 100%가 나올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상중하 각각의 계층의 비율을 도출하는 문제가 지금 2017년도부터 아주 쏠쏠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요거를 이제 구해보는 거죠. 보면 A는 B랑 C를 합한 것의 1.5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방정식으로 풀려면 사실은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사회문화는 자꾸 풀다 보면 이런 숫자들을 도출하는 직관이 생기는데 일단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인데 A가 있고 지금 B 플러스 C가 지금 한 묶음이라는 거죠. 근데 A는 지금 1.5고 B 플러스 C를 지금 1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랑 B 플러스 C가 만약에 1대1의 비율이었다면 A도 50이고 B 플러스 C도 50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1.5대 1이란 말이죠. 근데 사회문화에 사실 도출해낼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문제가 금방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가 더 큰 쪽이니까 50에다가는 10을 더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60이면 자연스럽게 40이 될 거죠. 근데 보세요.
60은 40에 지금 20만큼 더해진 거고 이 20이라고 한 숫자는 40에서보다 50%를 가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60이고 B 플러스 C가 40이라고 본다면 아까 얘기했었죠. 1.5 대 1이라고 한 숫자가 바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A 중층이 60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왜 문제풀이를 저렇게 직관으로 풀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 수학을 너무 싫어하긴 했지만 뭐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거를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실 이거 보충 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거 수학 공식인지 모르겠지만 방정식을 더 잘 활용해서 풀긴 풀더라고요. 자, 일단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숫자를 구해놨었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A는 B 플러스 C를 합한 것이 1.5배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다시 이 방정식을 보면 B 플러스 C는 100 마이너스 A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는 100 마이너스 A 곱하기 1.5가 나오죠. 그럼 얘는 10A는 1500 마이너스 15A가 나오고 얘는 25A는 1500이 나와요. 따라서 A는 60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중층은 60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까 직관적으로 풀 때랑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부모 상중하 이렇게 BAC를 구했고 부모의 중층은 60이라는 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단서는 지금 여기 있는 단서를 다 풀었고 여기 있는 단서를 가지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기 전에 이쪽에 있는 표는 1번 표라고 해보고 여기 있는 표는 2번 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일단 1번 표에 있는 단서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 해당 계층 상대적 B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대비라는 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B, A, C라고 숫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중층밖에 몰라요. 그때 우리가 중층을 활용을 해야겠죠. 자, 이랬을 때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분모로 두기로 했고 대비 뒤에 있는 거는 분자로 두기로 했었죠? 그럼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지금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부모 세대의 A층의 지금 비율은 60이고 이 60을 분모로 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이면 자녀 세대의 A층 요 전체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몰라. 그죠? 그러면 60분의 X 곱하기 아니죠. 곱하기까지 할 필요 없고 자 60분의 x는 그 비율을 구했더니 그게 뭐가 됐냐면 0.5라고 하는 2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따라서 x는 30이네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자녀 세대의 중층의 비율이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녀 세대의 중층 A도 30이네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B랑 C도 구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B랑 C는 결국에 합친 게 60이니까 40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B, 그러니까 부모의 상층과 자녀 세대의 상층이 같은 숫자이고 C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하층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하층에 비해서 분자인 자녀 세대의 하층이 2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10을 대입하는 그 직관으로 풀면 되게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리 이 B라고 하는 숫자에 1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B층, 부모 상층이 10이면 자녀 세대 상층 여기 10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자 C 해볼게요. 얘는 결국에는 부모의 하층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 세대 하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비해서 자녀 세대의 하층이 2배란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60이 들어갈 건데 딱 맞게도 그죠? 얘 다 더하면 100이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다 더하면
100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100명, 100명, 100%의 비율이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다른 수학 그런 것보다는 10 대입하기라고 하는 직관을 이용하면 빨리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전체 상중하의 비율, 각각 부모 전체 상중하의 비율은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2번 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표. 자, 2번 표 같은 경우에는 자,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또 나왔죠.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에요. 자, 불일치 비율. 우리는 항상 일치 비율이라는 것들은 많이 봐왔는데 여기는 불일치 비율이 나와 있어. 근데 결국에는 봐봐 얘들아. 어떤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 상층 전체고 부모 중층 전체고 부모 하층 전체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부모랑 자녀가 일치하는 건 요만큼이고 부모 자녀가 불일치하는 건 이만큼이란 소리죠. 그럼 결국에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일치 더하기 불일치는 부모 상층 전체죠. 근데 전체라고 하는 걸 비율로 나타내면 그건 또 100이죠. 그럼 볼게요. 자, 어차피 어떠한 한 세대의 계층의 전체 비율을 봤을 때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건 부모랑 자녀 세대가 일치하는 애 플러스 불일치하는 애 이거를 다 더하면 그 계층의 전체가 나오고 그 계층의 전체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녀 일치 플러스 부모 자녀 불일치하는 게 1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75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100 마이너스 75는 25죠. 그럼 얘는 보세요. 75가 불일치라면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우리가 반대로 25%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볼게. 자, 우리 A 알죠? A 중층이었죠? 자, 그러면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 대비, 이게 지금 대비라고 하는 숫자 앞에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부모 세대 A층에 지금 부모는 뭐가 나와야 돼? 60, 부모 세대 중층 전체 60분의 자,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75면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게 25였고 자, 25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25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60분의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것의 비율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25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요 일치인데 이 일치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자 부모 중층 전체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건 이 대각선에 있는 요 숫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숫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해보면 60분의 일치하는 거 x 곱하기 100이 25라는 숫자가 나온 거니까 또 암산이 안 돼요. 60분의 100x가 25라는 거고 그죠? 이거를 풀게 되면 x는 1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는 1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B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0이라고 바로 주어진 거죠. 그럼 볼게 B는 우리가 상층이었어요. 그럼 자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부모 세대 해당 계층 상층 분의 10분의 얘는 그냥 불일치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지금 불일치 비율이 여기라고 했었죠. 이 불일치를 분자로 했더니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여기를 했더니 0이 나왔으니까 여기 두 칸의 숫자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0,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부모 세대 상층 전체를 보면 이 전체가 10이었는데 여기 두 칸이 0이니까 자연스럽게 저기 맨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돼요? 그지? 여기도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얘들아. 여기 10인데 여기를 또 자녀 세대 B가 자녀 세대 상층 전체를 또 쭉 따라가게 여기가 또 10인 거예요. 여기 두 칸 남아있어도 이 두 칸은 보나마나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도 같은 마찬가지로 0인데 15고 30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5가 되고 0, 15니까 얘도 15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0, 15, 60이고 0, 15, 60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뭐가 되는 거죠? 45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벌써 빠르게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구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불안하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C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C층 전체는 30분의 불일치하는 게 지금 여기가 일치고 여기가 불일치니까 어째 30분의 15가 되겠네요. 근데 뭐야? 이거 50 맞네. 비율 따지면 곱하기 100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풀었던 여기는 모든 표가 맞는 숫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에 있는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시켜서. 자, 기억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그 다음에 하강 이동한 자녀의 3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상승 이동한 자녀라고 할 때 볼 때는 부모 쪽에 가까운 삼각형을 보자고 했었어요. 자, 지금 이 가운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얘는 아예 계층 이동을 하지 않은 대물림한 애들이고, 자, 여기 부모 쪽에 가까운 여기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죠?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승이 지금 15%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자녀 쪽에 가까운 자녀 쪽에 가까운 여기 삼각형에 있는 숫자 45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이제 하강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강 이동한 자녀는 지금 45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자, 보면 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우리가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15명 15%, 그 다음에 하강 이동한 자녀는 45였어. 그러면 얘는 거꾸로 3배가 되려면 이 문제가 맞게 되려면 얘랑 순서가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기억번은 틀렸네요. 그다음 니은번. 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여기 또 대비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이니까 대각선을 보면 돼요. 상층이 가장 높대요. 해볼까요? 자, 상층으로 따지면 자녀 세대 지금 상층, 자녀 세대 계층이니까 자녀 세대 지금 상층 전체를 보면 지금 10이죠. 그럼 이 숫자 자녀 세대 전체 10, 얘가 지금 분모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물림 비율 요 10, 요게 분자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거 잠깐만. 자, 이게 분자로 와야 되죠. 그 상층 얘는 지금 비율이 1이에요. 하층을 해볼까요? 자, 하층 같은 경우에는 자, 자녀 세대 하층 전체가 60이고,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60이라는 숫자가 분모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4층에서 대물림 되고 있는 대각선의 얘죠. 그럼 얘가 지금 분자가 될 것이고 60분의 15가 되겠죠. 얘는 4분의 1. 어쨌든 지금 상층보다 하층이 낮은 건 맞는데 여기 가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귀찮지만 중층까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중층 같은 경우를 다시 볼까? 중층도 30분의 15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면 정말로 제일 작은 건 하층이 맞네요. 그러면 여기 니은번은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럼 디귿번.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와 중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이래요. 자, 일단 이랬을 때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중층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는 애는 하층에서 중층으로 간 애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중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상층에서 중층으로 간 애밖에 없겠죠. 이랬을 때 하층에서 지금 중층으로 이동한 애들, 부모가 하층이었는데, 자, 부모가 하층이었는데 중층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죠? 15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상층이었는데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죠? 0명이에요. 그러면 같지 않아요. 디귿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번. 이거.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각선을 제외한 숫자들을 의미를 하게 될 것이고, 자, 대각선을 제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하층 부모를 둔 자녀 3배래요. 그러면 자,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얘를 빼야겠죠. 대물림 되는 애를 빼면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들은 지금 총 45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대물림 된 애 빼고 계층 이동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될 거니까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3배이다 라고 하는 요 선지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이거 4번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지금 새로운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아이패드를 다루는 지금 이게 좀 미숙해서 좀 지저분한 감이 있었는데 한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계속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